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2018 광양꽃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광양꽃축제는 행복한 꽃나들이, 해피아이, 힐링 광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특산물 판매 장터가 확대돼 소비자와 농업인의 교류가 강화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 기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우리 가족 노래자랑, 마술 공연 등을 새롭게 마련해 가족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박람회장 대표 관광상품인 비고쇼가 오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발권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모바일 티켓을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하며 28일까지 비고쇼 공식 SNS를 통해 개막을 기념하는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비고쇼는 박람회장 재개장 이후 지금까지 64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를 맞아 자신의 재능을 키우려는 분들 많으신데요. 고흥지역에서 한국서단의 증견 작가가 재능 기부를 통해 100여 명의 제자에게 15년째 서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점안면의 서예교실, 한 획 한 획 힘찬 분놀림이 일필휘지 멋진 작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체본을 써주는 스승과 이를 바라보는 제자의 얼굴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고흥문예회관과 평생교육원 등 일주일에 4차례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서예가는 고흥 출신의 중당 신수일. 15년째 이어져온 서예교실은 이제는 마을을 넘어 고흥의 자랑거리가 됐고 100여 명의 문화생들은 벌써 10년 넘게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서예를 실제로 접하고 배우고 있는 주민들은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우리 서실의 학생들은 농사꾼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서실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당 신수일은 우남 조용민 선생 문화에서 서예를 시작해 해서와 행서, 초서 등 여러 서체를 섭렵하고 필법을 다져 자신만의 중당체를 만들어낸 노력파 서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서예 대전에서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지낸 한국 서단의 중견 작가입니다. 그의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인 은고제에는 서예를 사랑하고 이를 가르치는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한 글자 쓰는데 한 1분 걸렸다면은 1분의 글씨를 쓰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이 노력한 결과에 가능한 예술이 서예가 아닌가. 서예의 매력에 푹 빠진 노 작가와 제자들의 붓글씨 사랑이 시골 마을 서예교실을 한 해 한 해 알차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비리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담당 공무원 A씨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임종기 순천시 의회 의장이 순천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의장은 어제 순천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오해가 생겨 시장직 도전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대신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여수 MBC는 4년 전 당선된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정보 공개 청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역의 시군 의원들이 회의 출결과 조례 제정 등 기본적인 소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살펴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6대 여수시 의회에서 열린 시의회 본회의는 모두 86회. 모두 26명의 의원 가운데 강재헌, 김순빈, 김양효, 김유화, 김행기, 이선효, 이정만, 원용규, 전창곤, 정한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모든 회의를 출석했습니다. 이어 김성식, 김희숙 의원이 한 차례, 김재영, 김종길, 박옥심, 오홍우, 이찬기 의원이 2차례씩 결석을 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3차례 이상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석규 의원은 9차례나 불참해 최다 결석자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의원별 출석률 편차가 더 컸습니다. 93회 열린 본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김재임, 신민호, 이봉남 의원 3명뿐이었습니다. 이어 강형구, 이옥기 의원이 한 차례, 나한수, 선순례 의원이 2차례씩 자리를 비웠고 박계수, 이창용, 임종기, 최정원, 허유인 의원이 3차례씩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례 이상 불참한 나머지 의원들 가운데 김인곤 의원은 무려 21회, 주윤식 의원은 16회나 출석을 하지 않는 등 10차례 이상 결석한 의원들도 4명이나 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 4년간 전 의원들이 모든 회의에 출석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실제 경험적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100% 나온 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아는 본회의만 해도 이렇게 보면 한두 번씩은 있죠. 그런 거는 그런 걸 이게 빠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앞으로 의원들의 출결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흥군 의회의 본회의는 모두 127회로 4개 시군 중 가장 많았지만 평균 출석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권영길 의원만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임선신 의원이 한 차례, 송영현 의원이 2차례, 송우섭 의원이 4차례 결석해 비교적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종열 의원이 32차례, 송인숙, 안정민 의원이 13차례씩 결석하는 등 전체의 절반 가까운 5명의 의원이 10차례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고 시정질문과 공개 발언이 진행되는 본회의장. 하지만 지난 4년간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며 기본을 실천한 의원들은 전체의 반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광주 지역 풀뿌리 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의원 선거구 형태가 최종 확정됐는데 지금껏 없었던 4인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 것을 비롯해 3, 4인 선거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 즉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4위까지 당선으로 인정하는 4인 선거구가 처음 도입되는 것을 비롯해 3인 선거구도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3, 4인 선거구가 20개 선거구 중 17개로 대폭 늘었고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3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환영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우리 주민을 닮은 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4인 선거구를 새로 만들고 3인 선거구를 확대한 광주의 선택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4인 선거구가 대부분 무산돼 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2인 선거구로 이번 선거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해서는 좀 환영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 4인 선거구를 충분히 좀 확대하는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서 시작한 변화가 광역의원과 국회의원의 특정당 독식 현상을 깰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시와 사암기술연구원, 화양분재마을 정비조합은 어제 37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암기술연구원은 내년 3월까지 돌산읍 우두리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입해 보석 가공 체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분재마을 정비조합도 화양면 나진리에 225억 원을 들여 9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분재마을을 조성한 뒤 오는 2020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발의해 6.13 지방선거에서 찬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 가운데 자치입법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전남 도의회 도정질이 수년째 잠자고 있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낙연 지사는 정부 정책을 들어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예산과 WTO 협정까지 결부되면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 입법권의 핵심은 외교, 국방, 통일 등을 제외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입법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형식의 자치 입법권 수준을 법률로 높이자는 의견과 입법권만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벌칙 규정도 법률의 위임 없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현행 법률의 요건과 한계 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은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법률과 대등한 수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방분권의 흐름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내용은 오는 21일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공약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농수산단체와 학생단체 등 9개 기관과 함께 우리 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을 출범하고 제기된 현안과 의견을 공약에 반영해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모든 공직선거에서도 지원단을 계속 운영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편성한 1조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본 예산에 비해 4.9%, 465억 원이 증액된 1조 1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50억 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5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3억 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억 원 등 세대 관광을 고려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여수시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지역 SOC 확충과 관련된 7개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이순신 도서관 건립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하늘은 이처럼 청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대신 바람이 불면서 많이 쌀쌀합니다. 출근길에는 꽃샘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상황이고요.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도와 전라도 해안지방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오늘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밤에는 남해안 곳곳으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3.8도, 강릉은 3.9도, 부산은 5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5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